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강입니다. 리와 대조되는 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와 기는 그 성격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러한 성격에 서로 다른 둘이 바로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원이 됩니다. 리는 사물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게 하는 원리로서 존재하고 기는 그 형체를 구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상이든 사람이든 컵이든 모두 형체가 있죠. 형체를 지니고 있는 한 그것은 반드시 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로 구성되어 있는 한 그것에는 반드시 그 기를 기의 모습으로 있게 하는 리 원리가 있습니다. 이 리가 사물 속에 내재되면은 성이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물을 만들 때에 규격, 형태, 질서에 부합하게 만드는데 사물의 규격, 형태, 질서에 가장 부합한 것이 바로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사물 기를 기의 모습으로 있게 하는 리, 이게 바로 성이죠. 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의 성격에 가장 부합되는 본질 말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사물의 규격, 형태, 질서에 가장 부합하는 것, 그게 바로 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만물은 모두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리와 기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둘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기 역시 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리와 기는 모두 하나의 사물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물에 리와 기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은 이러한 리와 기의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천지 사이에는 리가 있고 기가 있다. 리는 형이상의 도이며 사물을 생성하는 근본이다. 기는 형이하에 그릇이며 사물을 생성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이 생성될 때에는 반드시 리를 부여받은 연후에 성을 갖게 되고 반드시 기를 부여받은 연후에 형체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리를 부여받은 연후에 성이 있다는 것은 리가 구체 사물에 내재되면은 성이라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리는 그 성질이 동일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부여한 관점에서 말하면 리가 되고 사람의 관점에서 부여받은 관점에서 말하면 성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물이 생성될 때에는 리와 기를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이때 리는 사물이 되는 근거로 존재하고 기는 그 형체를 구성함으로써 사물은 비로소 사물로서의 본질을 갖게 됩니다. 리와 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물이 된다는 거죠.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 벽돌, 기와 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지을 경우 벽돌, 기와 나무 등의 재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지을 때는 그 재료보다 먼저 그 집의 형식을 결정하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벽돌, 기와 나무 등의 재료는 주위가 말한 형이하의 그릇, 기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에 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기입니다. 집의 설계도는 형이상의 원리이며 이 집을 짓는 근본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입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면 집의 설계도는 바로 그 집의 형체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가 있으면 반드시 리가 기 속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리는 설계도에 해당하고 기는 벽돌, 기와 나무 등의 재료에 해당합니다. 리와 기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리는 원리로서, 기는 그릇으로서의 의미를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이처럼 리와 기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둘의 성격을 대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의 성격은 주로 하나이고 영원하며 불변하며 한결같고 사물의 본질을 이루며 비물질적이며 파괴될 수 없고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으며 사물을 생성하는 이치입니다. 만물을 낳는다는 거죠. 리는 진리이기도 하며 질서이기도 하고 법칙이기도 하며 보편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리는 가치의 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선에 해당합니다. 순선무악한 거죠. 어떤 사물이든 리가 없는 것은 없으나 리는 자연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의 성질을 리무위라고 표현합니다. 리가 무위하다는 거죠. 작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는 물질적이며 여럿이며 개별적이며 영원하지 않고 변형 혹은 변화하며 파괴될 수 있고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사물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또한 기는 사물의 물질을 구성하는 실체이며 만물이 생성되기 위한 재료이자 그릇이며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리와 기가 인간의 도덕과 연결될 때 리는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절대 선이며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의 도덕 법칙인 반면에 기는 이와 다른 상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리는 절대적인 가치 선이 되고 기는 상대적인 가치 유선악이라는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가 그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리에 상대해서 말하면은 기는 악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악이 만연한 인간의 어떤 현실 세계를 기로서 설명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물은 리와 기의 결합으로 생겨납니다. 리는 사물을 있게 하는 원리적인 존재이고 기는 형체를 갖추면서 있게 되는 물질적인 대상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물마다 그 모양과 생김새가 달라지는가? 이것은 장제의 기론이 갖는 문제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제는 기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만물의 생성을 설명합니다. 기가 모이면은 만물이 생성되고 기가 흩어지면은 만물이 소멸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왜 토끼가 되고 사슴이 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는 기의 치산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사물마다 그 모양과 생김새가 달라지는가? 모두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것은 사슴이 되고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다양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주인은 천차만별한 이 세상의 다양성을 기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리로서 말하면 만물의 근원은 하나이므로 본래 사람과 사물이나 기하고 천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로서 말하면 바르고 통한 것을 얻으면 사람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으면 사물이 된다. 그러므로 기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여 서로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다양성을 기의 차이로 설명한다는 거죠.
기가 바르고 통한 것을 얻으면 사람이 되고 기가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으면 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 중에서도 동물은 막힌 것 가운데 바른 것을 얻으면 동물이 되고 막힌 것 가운데 치우친 것을 얻으면 식물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물마다 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물이 되기도 하며 또한 사람 중에서도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여 다양한 차이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리와 기를 부여받아 이루어지는데 이때 부여받은 기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만물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 세계의 다양성, 차별성은 어떤 기를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기의 차이에 의해 만물의 다양성이 결정되고 이로써 리도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기의 차이에 따라 기 속에 들어있는 리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인은 리와 기의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리와 기의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리와 기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